자, 43번 때부터 우리 교재 프린트로 좀 다시 돌아와서 43번 때부터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43번 때부터. 자, 43번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 처음에 그래프로 가서 확대 축소를 했던 그 목적성 있는 문제입니다. 3차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ABC를 직접 찾으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수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느낌을 기니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 테니까,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 왜 확대 축소라는 느낌인지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그 유형을요. 43번 봐보세요. 뭐라고 했죠? fx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아직 3차 함수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략적인 느낌만 갖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 대략적인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3차 함수는 최고차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가요. 특별히 걔가 근이 3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게 fx. 자, 이게 43번. 우리 주교재 프린트 43번입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자. 선생님, f에 거기 기억번이 뭐라고 돼 있니? ex라고 돼 있거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출렁일 텐데. 그러면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요 해당되는 이 과정을 써보면 얘를 x 밑에다가 2분의 1을 번분수구조로 달아주면 기존에 있던 그래프의 얼마만큼? 2분의 1배만큼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얘가 2분의 감마라고 쓰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f에 얼마나 그랬었냐면, 니은번에 보니까 2분의 x를 물었어?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진행될까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써? 2알파, 2베타, 2감마라고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느낌이 나오죠?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억번은 맞습니까? 일단 기억번은 틀리죠.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은 어떨까요? 니은번에서 요청하는 게 어떤 얘기일까라고 봤더니 이거거든요. 근이. 지금 현재 근이 이건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세근의 합이 2래요.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이 얼마일까 봤더니, 2알파, 2베타, 2감마. 요게 문제에서 2란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런데, 거기 원래 fx가 어떤 수식이냐면 3차식이거든요.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얘가 bx 마이너스 c인데요. 앞에서 3차는 설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게 는 0일 때 알파, 베타, 감마. 소개하면서 갈게.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얘가 a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짜리의 곱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요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다 보니까 c가 되었던 거죠. 요건 한번 3차 방정식에 또 한번 소개를 할 거지만, 일단 전체적인 맥락은 항상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비율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이거랑 똑같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니은번에 a는 1이다가 ok가 되죠. 요게 니은번인 거 확인 끝났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디귿번인데요. 디귿번은 뭘 물었냐면요, 알파가 1이고, 그러면 디귿번에 알파가 1이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f의 2x-1은 0의 근 이렇게 물었어. 그럼 이건 어떻게 간다 그랬지? 일단 기본적으로 f의 2x를 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f가로에 2가로에 x-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라 그랬었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럼 f의 2x가 조금 전에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f의 2x가 이런 식의 그래프였거든.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 2분의 감마였어. 이게 f의 2x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f의 2가로의 x-2분의 1은
x축으로 2분의 1만큼 가는 거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됐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데 이 위치가 2분의 1을 이렇게 같이 통분할 수 있겠죠? 2분의 베타 더하기 1 2분의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세근의 합이 0이다라고 했어. 세근의 합이 0이다. 그러면 요 세근이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랑 이거거든요. 그럼 더해볼까? 어떻게 되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1이니까 이게 얼마? 이게 3이야. 근데 이 세근의 합이 얼마라 그랬냐면 얘가 0이래요. 이게 0이래요. 그 말 무슨 얘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였다는 거 우리는 확인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저기서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게 A였던 거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3인 게 확실하죠. 그렇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어진 힌트가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 죄송해요. sorry. 세근의 곱이래요. 제가 잘못 봤어. 세근의 곱이 제로래요. 그럼 이제 봐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자, 이게 0이래요. 그죠? 이게 0이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되는데 참고로 거기 알파가 문제에서 나와 있었어. 알파가 문제에서 얼마라 그랬었냐면 얘들아 1이라 그랬어. 1. 알파가 1이래. 여기가 1이래. 그럼 여기가 그냥 1로서 계산이 끝나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본 게 이거 물어봤죠? B의 값 물었죠? 그럼 B의 값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져옵니다. 그대로. B는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썼는데 쌤, 아까 알파는 분명히 1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 대신 1 집어넣으면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얘가 얼마였었냐면 얘가 감마가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힌트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써보자. 베타 감마, 베타 감마 더하기 1은 얘가 제로였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똑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결과는 얘 넘겨주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B의 값은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아웃 되는 거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어떻다? 디귿은 아웃이다. 이렇게 잡아서 정답은 니은번, 정답은 2번의 답 하나만 존재를 하는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문제가요. 물론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를 이렇게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여기에 절편을 기준으로 하는 근의 표현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평행이동해서 움직이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가는 연습을 좀 해봐라 라고 했던 거는 실은 4차 때문에 한 거고요. 3차 때문에 한 건 아니고 4차 때문에 한 거예요. 4차 상반방정식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 건져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뒤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 다 다른 것들은 내비두고요. 49번 하나만 잠깐 좀 먼저 좀 볼게요. 49번 문제 하나만 좀 보고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49번 문제 하나 잠깐만 봐볼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러분 눈에 한 2초 안에 눈에 빡 들어와야 돼요. 다시 49번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알파 베타를 근인데 분명히 그걸 뒤집어서 근을 가져간다면서요. 그럼 개수가 완전히 대칭 구조로 넘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얘들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이거라면 그것의 근이 역수꼴이 되려면 얘는 반드시 2가 와서 2x의 제곱, 가운데 거 그대로 떨어져 여기 1 뒤쪽으로 넘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요게 문제에서 A가 되었고 요게 B가 되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B는 얼마가 되었다? 4가 되었다. 확인 끝. 오케이? 이게 아까 그 한 번의 과정이 읽혀지면 그 다음번에 되게 패턴이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때리셔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하나만 여러분이 그럼 50번 한번 해주실래요? 50번 2개 문제 있거든요. 패턴은 유사한데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50번 한 번만 풀어봐 주세요.
50번 한 번만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50번 문제. 자, 50번 문제도 조금 전에 패턴하고 유사하긴 한데 조금 불편한 게 하나 있었죠? 그 내용만 얼른 한번 얘기해 봅시다. 0이 아닌 세 실수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고요. 2차 방정식에 관한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분명히 허근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 실수겠으면 혈렉은 얘가 알파바를 분듯이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요 1번 문제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 2번 문제는 아까 해당되는 거랑 똑같아요.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면 여기에 그는 하나는 알파분의 1, 하나는 알파바분의 2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죠. 얘가 문제야. 요거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가? a 가로에 마이너스 x의 제곱, b 가로에 마이너스 x 더하기가 c는 0으로 가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봤더니 이 식이 fx였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f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요거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다시요. 제가 잘못 썼어요. 요게 fx라고 한다면 요게 f의 마이너스 x일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근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알파 해봐.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프적인 형태를 그릴 수는 없어요. 얘는 왜냐면 붕 떠있는 그래프다 보니까 그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좋겠다. 아,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거야?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50번은 해결이 되지 않겠냐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랑 이제 뭐 할 거냐면 혈렉을 58번으로 넘겨가지고 가. 58번으로 넘겨가지고 가. 58번. 두 개만 더 하면 끝나요. 요거는 이제 한 유형으로 본 거니까. 58번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었던 61번하고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8번 문제 하나 잠깐 봐보죠. 이렇게 돼 있네. 실수 루트 x에 대하여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하자라고 해서 n의 세제곱 더하기 뭐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6n의 루트 x 더하기 9 이퀄 제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불편하네. 그죠?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루트가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문자가 많아요. 그럼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n의 포인트를 맞추니 알파의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느낌상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는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자, 일단 써볼게요. 루트 x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거기는 빠졌는데요. 참고로 소수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 없고요. 얘가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거 하나만 좀 써주실래요? 알파라고 하는 소수 부분에다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그럼 나중에 수원 파트에 이게 지수 로그 쪽에 이게 있어서 가끔씩 나와요. 요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한테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라고 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루트 x가 제일 불편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면 알파예요. 왜?
범위만 있지 어떤 값인지를 알기가 진짜 힘들어요. 소수는. 정수는 되게 쉬워요. 얘가 문제야. 얘가. 그래서 저 문자에서 루트 x를 없애든지 알파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다시 뭐를 없앤다고요? 루트 x를 소거하거나 혹은 알파를 소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알파를 소거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 n의 세제곱. 자, 알파라고 하는 거 대신에 루트 x 마이너스 n을 제가 세제곱으로 하고요. 마이너스 6n 루트 x 더하기가 9 이퀄 0으로 풀겠습니다. 그럼 문자가 이제 두 개가 됐죠. 그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서 실은 부정방정식 꼴이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풀어가나 한번 봐봅시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되죠? 기억하세요? 저는 모양을 잡았던 거. 왜냐면 이게 할 때마다 불편하니까. 자, 앞에 거 루트 x 3번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형태의 마이너스 n을 3번 쓸게요. 그럼 훨씬 더 계산이 빠르거든요. 기억하세요? 제가 다항식 연산 처음 할 때 저 이렇게 연산 잡았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x 루트 x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얘가 3n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3n 제곱의 루트 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n의 세제곱인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지금 58번의 값이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요걸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n의 세제곱 더하기가 n 루트 x, x 루트 x, 그 다음에가 3n의 x, 그 다음에가 3n의 제곱의 루트 x, 플러스 얘가 n의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6n의 루트 x 더하기가 9 이퀄 0이 나옵니다. 선생님 문자 두 개인데 식을 하나면 못 풀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못 푸는데 누가 있냐면 이 루트 x라는 놈이 버텨주고 있어요. 뭐죠? 무리식의 상등 조건. 선생님 x가 무리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앞쪽에 나와 있었던 그 루트 x의 정수와 소수를 다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소수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루트 x 어떤 정수와 소수를 나눴다는 얘기는 여기 벗겨지지 않는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걸 써볼게요. n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3n의 x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뭐 나왔어요? n 세제곱 오케이 n 세제곱 더하기가 9 하나 잡아주고요. 플러스 가로에 얘가 x 플러스 얘가 3n의 제곱 마이너스 6n에 그죠? 여기가 루트 x가 제로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게 좀 생소하다니까 보시기가. 와 짜증난다 그죠? 루트 x 꼴로 쫙 묶었어요. 제가 잘못 쓴 건 없죠? n 세제곱 마이너스 3nx n 세제곱 더하기. 오케이. 야 그러면 이게 무리식이니까 무리식의 상등 조건에 따라서 얘가 제로이면 얘도 뭐다? 제로이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x는 마이너스가 3n제곱에 플러스가 6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대입할게요. 어떤 식이 되죠?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n 가로에 x 대신에 마이너스가 3n의 제곱 더하기가 6n 플러스 n의 세제곱 더하기가 9가 제로다. 이렇게 풀어야죠. 자 그러면 어우 복잡하다. 자 여기가 플러스 9n의 세제곱 여기 그럼 얘 얼마죠? 11n의 세제곱인가? 마이너스가 18n의 제곱인가? 플러스가 9 이퀄 얘가 제로가 되네. 이렇게 나오네. 맞나요? 계산이 맞게 쓴 거죠 제가? 네. 제까지 썼고 그 다음에 루트 x에다가 집어넣고 알파 대신에 루트 x 마이너스 n 세제곱을 때렸고 한 번만 확인하는 작업을 할게요. 오케이. x 루트 x 여기 x 마이너스 3n x 그 다음에 여기가 n제곱 루트 x 맞고 n 세제곱 아 이상한 거 하나 썼구나. 여기 이상하지? 여기 마이너스 n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n이잖아. 그쵸? 여기가 그럼 얘가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요것만 좀 바꿀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만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이 잘못된 거죠. 그럼 얼마가 돼요? 9n의 세제곱 마이너스 18n의 제곱 여기 9는 0이 되면서 n의 세제곱 마이너스가 2n제곱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죠. 이렇게 가야 맞죠. 당황했어요. 맞나요?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이게 사라지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는 조립제법이 가능해지겠죠? 1 마이너스 2 빵 1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 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제로가 되면서 얘가 n-1에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얘가 n-가 1은 0이 되는데 참고로 n은 정수잖아요. 만족하는 n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n은 얼마다? 1이다. 그럼 n에다가 여기다가 1, 1 딱 집어넣는 순간 x는 얼마다? 3이다. 그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루트 3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냥 x값만 구하라고 했네요. 그냥 x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3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식의 상등 조건으로 풀었어야 훨씬 더 문제가 식이 하나 더 얻어진 거죠. 무리식의 상등이니까 0, 0을 만족해야 되니까. 거기에 조건을 한번 좀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 요건 한번 그냥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요거는 딴 것보다도 그냥 보통 방정식에서 근계수 관계 뭐 이렇게 응용할 때 또는 가끔씩 등장하니까 한 번 정도 신경을 쓰시고요. 자, 다 정리됐으면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61번 근해 분리는 지난번에 그래프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문제 풀고요. 그럼 숙제 처리한 거를 질문 받으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인데요. 이제 문자가 많아질 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들 하셔서 그 내용 잠깐 코멘트 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렸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근해 분리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푼다? D 판별식을 통해서 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에서의 부호 D축경, D축경, D축경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D축경 기억나세요?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61번 봐봐. A, B, C 모두 양수였고 61번 문제 A, B, C 모두 양수라는 표현이 있었고 AC-얘가 B의 제곱이라는 놈이 얘가 0보다 크다 할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A 더하기 CX 플러스 얘가 AC-가 B의 제곱이 0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걸어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판단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저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D부터 해볼게요. D. 자, D는 어떻게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AC 요게 D인데 참고로 여기가 AC겠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얼마가 되나 봤더니 쟤는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게 마이너스 2AC가 되면서 얘가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때요?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양수고 서로 간에 같아져도 어차피 얘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일단 축과의 교점이 2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축을 가볼까요? 축. 이 식은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그냥 이거 한꺼번에 쓸게요. 네, 이렇게 그냥 쓸게요. 네,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 함수가 여기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이렇게 가면 이 축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는 형태가 축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A, C 모두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축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축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점? 경계점 찾아볼까? 경계점은 뭐죠? 이렇게 온 거 보니까 한번 마지막 확인해 볼까요? F의 0 한번 확인해 볼까요? F 0을 줬더니 0, 0 집어넣었더니 얘가 AC-B제곱인데 참고로 문제 출제자가 0보다 크대요. 이거 뭐야? X절편, 다시 Y절편 0보다 크다니까 그죠? 여기가 Y절편, 이게 F0였던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데 이 두 개 모두가 뭐가 돼야 돼요? 양수근 두 개가 되네요. 그죠? 서로 다른 양수근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네.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식은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D, 축형, 판별식을 통해서 축의 위치 통해서 경계점의 부호 통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을 좀 봐주십시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A씨만의 B제곱이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눈에 딱 보입니다. 자, 여기 좀 정확하게 써드릴까요? 정확하게 갑시다. 아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좀 애매해지니까. 자, 봐보세요. 축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나 이거나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이것도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계점, 즉 y절편이 어땠어야 돼요? 0보다 컸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탈락하잖아요. y절편이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0. 그래서 여기 근이 양수, 여기 근이 양수.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겠죠. 처음부터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는 없었을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위치, 경계점까지. 그렇게 가면 설명이 되더라. 그래서 D축경으로 해석하면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과제는 시너지는 원래 솔직히 말씀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풀어서. 근데 오늘 과제는 이 프린트가 메인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제하고 거기 나와 있었던 풀이하고 쭉 해오시는 게 오늘 과제가 되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는 제가 숙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점검을 할 겁니다. 한 명씩 다 점검을 할 거예요. 안 풀어진 문제 없는지, 혹시 채점이 안 된 건 없는지 그런 거 좀 점검하셔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마 4월 6일자 아직 계약 전이에요. 온라인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전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조금 더 촘촘하게 다 짜보시고 자 부탁을 좀 드리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건 부탁이야 부탁 인간적인 부탁 뭐냐면 채점은 집에서 해오는 거야. 그래서 풀이까지 해오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와서 채점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얘기하잖아. 질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진짜 궁금하고 내가 진짜 안 풀렸던 걸 질문하는 거지 틀린 걸 질문하는 게 아니야. 틀린 거에는 여러분 다시 푸시는 게 많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월 플랜 좀 제발 좀 잡으세요. 진짜. 온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내일 정확하게 발표를 하겠지만 선생님 예측은 이거예요. 각 강사 개별로 움직일 거예요. 학교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서버 다운되거든요. EBS에서 공개적으로 뭐 국어쌤, 영어쌤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방송 송출하고 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떨어져요. 내일 한번 보시면 알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예측은 그래요. 아마 학교별로 1교시는 국어, 2교시는 수학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아마 강의 찍으신 걸 올려주거나 유튜브로 올리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출석 체크가 안 돼, 그러면. 그럼 뭔가 툴을 또 해. 뭐 줌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 구글에서 하는 구글에서 선생님들한테 무료로 뿌려주는 것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접근이 안 돼.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들어가기가 또 곤란해서 아무튼 제 생각엔 그래. 또 어떤 애들은 또 뭐 한꺼번에 들어야지 뭐 이런 애들도 생길 수 있어. 몰아들어야지 빨리 배속으로 들어야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연기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온라인 계약을 하더라도 연기됐다고 생각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플랜들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 하나 추천드렸죠? 모의고사 책 하나 사서 보라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저는 그걸 마더텅이라는 책을 말씀드렸고 사이스토리도 상관없습니다. 마플에 관계된 책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서점 요즘에 서점 가시기 좀 그런가요? 뭐 온라인으로 한번 좀 보셔서 기출문제 중에 괜찮은 거 있으시면 한 권 정도 사서 그냥 같이 풀어봐요. 그럼 모의고사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좀 꼭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저희 이제 대상자 중에 있는 학교로 갈 겁니다. 앞쪽에 동덕역으로 갑니다. 자, 동덕역. 그 다음에 오늘 숙제는 뒤에 바로 뒤에 있는 문현고등학교로 갈 건데요. 안 갖고 오셨어요? 챙겨 오셔야 돼요, 항상. 혹시 또 놓치셨으면. 으쌰! 포션을 묶어놨으니까 나중에 뺏어 가시면 돼요. 자, 동덕여고입니다. 동덕여고. 맨 앞쪽에 있어요. 가나다라 순이니까 앞쪽에 있겠죠?
동동요겁이다. 자, 오늘의 필수 문항은 전체입니다. 대신 오늘 시간을 40분으로 5분 더 연장시켜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문항들이 다 괜찮아요. 다 좋은 문항들이고 약간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학교에서 안 나왔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기본 문항을 하되 오늘 40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한번 실제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꺼번에 채점할 거고요. 오늘은 40분 안에 일찍 끝나도 그냥 내가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오답 고쳐주세요. 검사를 하세요. 알겠죠? 오늘 40분으로 전체적인 일괄적인 시간을 맞춥니다. 자,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시계 맞출 거니까. 전체 문항이 기본 문항입니다. 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꼭 시너지를 이렇게 잡으셔서 내가 틀렸던 부분 반드시 잡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는 보내주세요.